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오질금 이종목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간밤 미국 연준 의사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다시 한번 시장이 하락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또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오지금 이종목에서는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황 체크부터 상승 하락 종목들 짚어보고요.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서는 자세한 종목 이야기부터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종목 고민 상담 받고 있는데요.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또 여러분들의 노란 톡방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11시를 향해서 시장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일남이죠. 11시에 일일이 알려주는 이무학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전문가님의 이 한 줄 시황평이 요즘 핫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시황평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한 줄 시황평은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다. 네, 구글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네요. 네. 이런 것들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악재였는데요. 오늘 테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다 관심이 온통 집중되어 있는 거 아실 거예요. 그죠? 어제 같은 경우 글로벌 증시, 그러니까 나스닥 외에 다우지수나 S&P 쪽은 조정세가 일단은 0.1%, 아니 1%대 내외로 좀 마감을 했는데 나스닥이 특히나 이제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컸죠. 악재는 악재였습니다. 이 연준의 파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FOMC에 여러 이 위원들, 페드 의원들이 작정한 듯이 그냥 계속 매파적인 발언들, 작년에도 포지션을 바꾼 매파적인 의원은 없지만 계속적으로 고용지표, 워낙 파월이 유명하니까 자기들도 매스컴을 좀 타고 싶은가 봐요. 계속 좀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는 약간 좀 조정의 빌미가 매파적 발언들이 좀 있었다. 연준 위원들. 파월 연준 의장 발언과 마찬가지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러한 악재, 작년에 그러한 그 입에서 나오는 악재들은 올해는 상당히 좀 희석될 것이다. 올해는 내성을 충분히 갖춰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보다 일단 악재 이슈는 구글이 어제 알파벳이죠. 7% 정도 떨어졌습니다. 구글 몇 프로 떨어졌지? 주가 찾으면 안 나와요. 알파벳입니다. 구글 모회사가 알파벳. 우리나라와는 틀리게 미국 같은 경우 물적 분할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글을 떼어낼 때, 알파벳 구글을 떼어낼 때 우리는 영원히 물적 분할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는 알파벳만 남아 있습니다. 알파벳이 어제 주가가 7%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글쎄요, 전 세계 검색 시장,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 80% 이상. 우리는 네이버를 많이 쓰지만 전 세계 시장에서는 거의 구글이 압도적입니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MS의 빙, 혹시 빙 쓰시는 분 계시나요? 저는 못 봤어요. 근데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에 투자했었던 이유가 있었죠. 이제 그거를 빙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 시장에서 이 AI, 챗 GPT의 검색 기능 시장으로 구글한테 도전하겠다. 구글이 엄청 긴장했죠. 그죠? 그래서 전 직원들한테 긴장해 라고 얘기하면서 빨리빨리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레드코드도 내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성급했나 봐요. 구글, 그 천하의 구글이 나무에 떨어졌습니다. 바드라는 챗 GPT 대항마를 내놨는데요. 유료화는 아니에요. 지금 내놓을 거야. 지금 전 세계 기업들 다 말만 하고 있잖아요. 상반기에 내놓는다. 이렇게 올해 연내 출시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구글이 워낙 쫓기다 보니까 바로 시연회를 했습니다. 누가 하라는 것도 아닌데 너무 급했어요. 그래서 이 바드가 시연회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9살 아이에게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새로운 발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어? 물어봤더니 바드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태양계 밖의 행성에 대한 최초 사진을 찍는 데 사용됐다. 이게 틀린 답변이었습니다. 태양계 밖의 행성을 처음 찍은 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오답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에 제품의 결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이게 IT 제품으로 치면 스마트폰 샀는데 카메라가 깨져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실망감을 또 이거 과연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제 구글이 7%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일단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고요. 이게 연속성이 있느냐? 당연히 없겠죠, 그죠? 구글의 한 번의 실수, 또 제품 시연회가 아니라 테스트 과정에서 나왔던 이러한 오류이기 때문에 기계라고 완벽할 수 있나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악재라기 보기보다는 그냥 해프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증시 하락, 제가 너무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악재들은 시장에서 간간히 있어요. 하나의 기업에 또 하나의 업황에 이런 노이즈들은 금방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일으킨 어제 하락 마찬가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미국 증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어제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주가가 7.7%가량 급락을 하시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챗GPT 또 AI 관련주들의 메타가 여기까지인 것인가라는 우려도 하실 텐데 아직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입장이실까요? 그렇죠. 일단 오늘 미국 증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악재가 또 딱히 나올 게 없어요. FOMC 회의도 지난 지 얼마 안 됐고, 또 이제 이번 달을 아마 중반에 했던 CPI, 매달 계속 주목해야 됩니다. CPI. 소비자 물가지수,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이번 2월 달도 매번 가장 큰 이벤트는 오히려 FOMC보다 CPI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연준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제일의 지표가 CPI거든요. 그죠? 너무 듣기만 해도 좀 소름이 돋는데, 아무튼 CPI 말고는 이런 자잘한 악재들은 시장이 이제는 가뿐하게 넘어갈 수 있다. 큰 허들은 없다. 그렇게 보시고 미국 증시가 건조하는 한 우리나라 증시도 외국인 매수도 좋을 거니까요. 시장 오늘 위축되지 말고 계속 공격적인 포지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의 연준 인사들 발언보다는 다음 주 있을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시겠죠? 네, 그렇죠. CPI만 조심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달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어서 국내 시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약간의 하락을, 또 코스닥은 약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분위기 자체가 지금 보시면 환율 차트입니다. 환율이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오고 있지요, 그죠?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악재로 안 받아들이는 것처럼 환율이 요새 좀 많이 올라오는데도 시장은 견조합니다. 왜? 외국인들이 사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이 환율 올라온다고 또 팔아 제끼면 또 아이쿠 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서뚜껑 보고 놀란다고, 야, 외국인들 또 그동안 1월달 너무 많이 샀나? 들 살 때도 됐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환율이 올라오는데도 외국인의 국내 증시 러브콜은 계속 이어집니다. 수급이 우선이죠. 모든 재료에.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 코스닥도 계속 사네요. 그죠? 2월 달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매수를 좀 많이 하셔라. 종목들도 좀 활발하게 하셔라. 좀 말씀 좀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일단 외국인 매수를 보면서 여러분들, 왜냐하면 시장은 기관보다는 외국인이 지수 플레이를 하고 기관은 종목 플레이를 합니다. 외국인의 매수를 보면서 시장 방향을 잡고 종목은 기관 매수 종목을 찾아다니면 수익이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양손에 나이프와 포크를 쥐고 시장을 뒤지고 다니시면 되고 요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좀 덧붙여 드릴 거는 아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AI 관련주들이나 로봇 관련주들, 증권형 토큰 관련주, STO, 그러니까 1월 달에 시장을 주도했었던 종목들이 2월 달도 좀 주춤거리죠. 이유는 말씀드렸죠. 그죠? 범이 내려왔다. 범 내려온다.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 개별 테마주들은 좀 시세가 죽습니다. 토끼는 도망갑니다. 그래서 오늘 시세가 2월 달에도 그렇게 1월 달만큼은 상대적으로 핫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글이 어제 실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AI 관련주들이 오늘 조정의 빌미를 맞고 좀 하락하는 종목들 많이 보이는데, 이럴 때 AI 관련주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시장이 크게
미국 증시도 타격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럼 이런 조정 때 그동안 사고 싶었었던 종목들 오늘 딱 반짝 세일하는 거예요. 이 세일 구간에 가셔서 줄 서서 좋은 종목들 쇼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시황 정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의 시장이 좀 더 강하게 상승을 하려면 기관보다는 외국인들의 좀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외국인들이 오늘 반짝 세일하는 동안 담을 만한 이 섹터군은 어디가 있을까요? 외국인들 매수는 일단 지수 플레이입니다. 외국인들 매수는 시장을 사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삽니다. 지난번에 이 코스닥에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때 보셨죠, 그죠? 종목을 전체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BM, 코스피에 살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총 탑10 종목들 줄 세워서, 즉 마트에 가면 맨 앞에 진열되어 있는 것만 싹 사서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싸지? 뭐가 좋지? 이렇게 외국인들 사지 않습니다. 그거를 뭐가 좋고 뭐가 더 세일하지? 마트를 계속 뒤지고 다니는 소비자는 기관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기관이 안 사잖아요. 오늘은 조금 재미없어요. 어제 같은 경우, 그제 같은 경우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오늘은 지수만 멀쩡한 뿐 종목들은 그렇게 강한 날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 칼은 외국인, 그죠? 나이프, 포크는 기관, 그죠? 칼로 지수를 찔러고 포크로 찍어 먹는 거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두 개 수급을 잘 보셔야 되고, 코스닥 쪽은. 그래서 외국인들 쇼핑 목록은 일단은 뭐 오늘은 뭐 간간히 또 전기차겠죠, 그죠? 오늘도 에코프로 BM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기관 투자들이 안 들어오고 있어서 뭐 단순무식하게 들어간다 해도 지금 에코프로 BM을 7%에 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 사니까 정답일 수는 있지만, 이거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1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밀어냈죠, 그죠? 시가총액 1위,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을 7%에 들어가긴 좀 그렇잖아요. 삼성전자 7%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죠? 그래서 약간 좀 매수 말씀을 좀 드리긴 어렵지만 시장 상황을 설명하시는 데는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1월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었던 건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대형주들, 코스피 상위 종목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쏠렸기 때문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이 대형 마트에 살 때 앞에 진열된 것들을 참고하는 것과 외국인들의 마음이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이 그렇다면 우리가 반짝 세일 마지막 날로 생각을 해도 괜찮을까요? 시장이 다 세일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챗 GPT 관련 AI 종목들만 세일합니다. 그러니까 전 매장이 다 세일하는 거 아니고 오늘 요렇게 식품 매장에서 샤인머스켓 세일 요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종목 시장 전체적인 세일이 아니고 오늘 장은 안 빠져요. AI 쪽만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요쪽에서만 샤인머스켓 좋아하시는 분들, 테마 좋아하시는 분들 요쪽에 세일을 하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장바구니에 담아가시라 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챗 GPTI와 이 AI 관련해서 너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샤인머스켓처럼 정말 금값이 됐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일종의 포모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장 경우에는 샤인머스켓을 포도의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장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시황 얘기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 갖다 대시면요, 바로 링크로 연결이 됩니다. 만약 이 방법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이무학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장에서 상승과 하락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상승 종목들부터 한번 빠르게 살펴볼까요? 네, 오늘 일단 간단하게 꼼비가 따상 같습니다. 자, 올해 따상 네 번째 타자가 등장했네요. 4번 타자 꼼비. 자, 이제 뭐 유동성 올해 시장 분위기 신규주들 따상은 시장의 분위기를 말해준다 그랬죠, 그죠? 작년에 신규주들 어땠죠? 다 박살났죠. 따상이 언감생심이죠, 그죠? 오늘 꼼비 또 따상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혹시 아이들 놀이방이나 이런 데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랭커님? 네. 놀이방이요? 네네. 제가 노래방은 자주 가는데 놀이방은 많이 가본 적 없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뭐 조카나 이런 네. 애들 좀 데리고 가보시면
이 놀이방에 있는 매트, 뭐 가구, 뭐 침구 이런 것들 그런 걸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예요. 이름도 좀 귀엽잖아요. 꿈비, 그죠? 요 꿈비, 자 이거 뭐 그 실질적으로 생각하기엔 저는 이런 상한가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냥 신규주기 때문에 따상을 갔을 뿐 묻어간 거죠. 그냥 나 신규주야, 나도 4번 타자. 팀이 좋아서 신규주라는 팀이 좋아서 그냥 멈춰간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고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죠? 소비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야, 종목이 상장에 상한가 간다? 글쎄요. 뭐 저는 요 상한가는 저는 일단 반대.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거 상한가 풀릴 때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따상이니까 뭐 매매할 수 없는 종목입니다. 공모에 참여하지 않으셨으면 장중에는 살 수 없는 가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혹시라도 대기하고 있다가 야, 이거 상한가 풀리면 가야지. 상한가 풀리면 들어가 봐야지. 왜냐하면 상한가 풀리고 나서 오브젠이라는 종목이 AI 타고 상한가 여기서 얘도 1월 30일 날 상장 날은 못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때 어디에 사서든 수익이 났겠죠. 또 상한가 가고 또 상한가 갔으니까 오브젠을 기억하시면서 꿈비를 상한가가 풀리는 거래가 되는 내일 사야겠다라고 준비하시는 분들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칩을 안 되니까 좀 거품이니까요. 확실한 거품이니까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딥노이드가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알리바바가 참여한대요. 정말 뭐 개나 소나 다 이제 막 알리바바가 뭐 개나 소는 아니지만 중국의 바이두, 중국의 알리바바 나중에는 아마 제가 봤을 때 뭐 좀 생각을 확장하자면 뭐 텐센트도 한다고 할 수 있고요. 예전에 게임 줄여가고 있는 텐센트도 AI는 다 그냥 게임에도 접목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리바바 종목이 상한가 가는 거 보니까 다음에 한 텐센트 종목도 한번 찾아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텐센트 종목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어찌됐든 딥노이드 뜬금없이 또 알리바바의 참여 소식, 챗GPT를 만든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유는 노바티스 그리고 인텔, 알리바바 얘네들이랑 손잡고 AI 상용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재작년에 한다라고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상한가에 가 있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은 신규 알리바바도 한대? 또 다음에 누구 한대? 이렇게 테마가 가는 것 같아요. 기존 테마주들은 다 좀 오늘 조정이 좀 세니까 이쪽으로 좀 소급이 쏠리는 것 같고, 오픈베이스도 오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얘도 알리바바 쪽이거든요. 알리바바 자회사와 클라우드 사업 파트너십으로 계획한 SNCNC의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컨트롤 스마트폰을 공급한 경험이 있다. 힘드네요. 그죠? 4전에 8촌에 2종 4촌에 결혼식을 간 겁니다. 결혼식장에 있는 하객들도 쟤 왜 왔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머리가 먼 이슈인데도 주가가 올라는 가네요. 그죠? 그래서, 이쪽은 확실히 좀 버블이긴 하구나. 다음 종목을 찾아서 좀 가봐야겠구나.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텐센트 쪽, 중국의 텐센트 쪽 겨냥하면서, 일단 좀 기다리는 매매도 좀 유효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락 종목도 시각 종목도 빨리 가겠습니다. 지오소프트, 오브젠 간단해요. 지오소프트, 오아시스. 상장을 하려고 딱 했는데, 시장에 IPO 들어오려고 했는데, 기관애들이 안 산대요. 기관애들이 공모가를 굉장히 낮춘 상황이니까, 이거 이 상태로는 상장을 못 하겠는데 하면서, 오아시스가 지오소프트 자회사거든요. 그래서 지오소프트가 올라왔었던 이유는 오아시스 상장이기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오아시스 상장 철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당연히 빠질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 특징 좀 말씀 좀 드리겠고, 오브젠,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늘 좀 빠지는 날, 플레이디, 오늘 좀 빠지는 날, AI 관련주들 관련해서는 기존에 좀 올랐던 종목들은 오늘 하루 쉬어가고 조정이 나오는 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오브젠을 상승 종목 얘기하실 때도 또 하락 종목 얘기하실 때도 언급을 주셨는데, 지난주 상장을 해서 우리가 2배 가까이 가격이 오르기도 한때 했었는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스튜디오 미르가 점상을 이번 주 기록을 하는 등 신규 상장주들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주의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시청자분들께서 이
신규 상장주를 매매하실 때 좀 이런 부분 조심해라라는 게 있을까요? 지금은 일단 열기가 굉장히 좀 과열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신규 상장주 따상 종목은 일단 무조건 조심은 해야 돼요. 따상 종목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공모주가 IPO를 할 때요.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 회사에서 희망 공모 가격들 여러 가격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모주가를 선정해놨는데 그냥 더블로 출발해버려요. 이러려면 뭐하러 공모주가를 그렇게 열심히 분석하고 설정을 하죠. 어차피 더블 갈 건데 공모주가라는 것은 시장의 평가 가격입니다. 물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공모가를 낮추고 시장이 좋을 때는 공모가를 높이고 이렇게 시장의 가격 결정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공모가는 설정이 되지만 그거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려면 공모주가 선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은 따상이라는 게 열풍이 어디까지 갈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모주가 따상했던 종목들 팁을 드릴게요. 재작년 유동성 열릴 때 따상 갔던 종목들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아마 거기에 답이 있을 겁니다. 네, 지난 차트를 보면 거기에 신규 상장주 결말들이 녹아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도 리뷰를 진행해 볼 텐데 이오플로우와 이루다 중에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1월 26일과 27일 양일 동안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익률이 무려 36% 수익률을 이뤄냈는데요. 한번 리뷰 진행해 볼까요? 네, 시장의 흔들림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죠? 정말 푸르른 소나무처럼 아주 대차게 차트가 서 있는 상황입니다.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지요, 그죠? 주가가 보통은 이렇게 상한가 급등을 하면 추가 급등을 아예 그냥 해버리든가 아니면 조정을 받을 때 좀 흔들거든요. 근데 종가 기준에서 계속 주가를 높이면서 저점이 계속 높아진다라는 거 뭐예요?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저점이 계속 높아지잖아요, 그죠? 주가 컨트롤을 계속 해주고 있다. 굉장한 실력자입니다. 이루다를 운전하는 투자자. 그 중에는 기관도 있고요, 외국인도 있겠지만 아직 배가 많이 고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루다 주가 상승 계속 즐기세요. 이 양봉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는 날까지는 계속 즐기시고 종목의 특성이 테마를 타거나 이슈를 타고 올라간 상승이 아니잖아요. 그냥 실적이 좋아서 의료기기 쪽에서 이 에스테틱 장비 쪽이 좋아서 올해 성장도 좋아서 기업 얘기로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도 그렇게 심하게 빠지지 않아요. 즉 주가의 상승의 꼭대기까지 가고 첫날 음봉 나는 날 그냥 종가에 파시면 됩니다. 재료였다면 첫 음봉 나는 날 그냥 마이너스 15% 20% 두들겨 맞을 수도 있지만 재료로 가는 게 아니니까요. 빠지더라도 한 3, 4% 조정 마무리되죠.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3, 4% 빠질지 모르잖아요. 만 원에서 3, 4% 빠졌다? 9,600원에 팔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상승을 계속 즐기시고요. 음봉 나오는 첫날 매도를 목표로 이렇게 양봉으로 계속 가는 종목들은 음봉 첫날까지는 내가 만 원을 가든 진짜 2만 원을 가든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한번 강단을 부려보시는 전략도 좋다. 이렇게 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큰 상승을 보였지만 기업 얘기, 재료, 근본이 있는 종목들은 빠질 때도 걱정 없이 좀 갈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함께 이렇게 36%가량의 수익률을 이루다와 함께 이루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 갖다 대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부터는 오늘 오후장을 기대하면서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시황예상 종목을 말씀 좀 드리면 해성산업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해성산업은 지난번에 말씀 좀 드렸기 때문에 기업 내용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다시 봐도 되는 구간이에요. 그죠? 주가의 상승 구간, 장대 양봉. 그리고 나서 주가는 어디를 타고 있죠? 기술적 분석상 11선을 계속 타고 있죠. 이 파란색 선, 11선. 이번에 다시 차례가 왔겠죠. 딱 제가 그림만 그려드렸지만 결말이 나오는 그림 아닌가요? 장대 양봉. 이렇게 좀 그림이 나오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오늘 탄력 구간이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종목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영림원 소프트랩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뭐 하는 종목이냐면 ERP 전사 자원 관리
회사 전사자원 관리 해주는 회사인데 주가가 탄력이 좀 많이 붙어주고 있고요. 얘가 일단 AI 쪽으로 좀 엮일 것 같아요. AI가 정말 많잖아요. 교육부터 의료부터 시작해서 뭐 검색 엔진 이런 거는 뭐 물론이고 ERP 쪽에서도 AI 관련해서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 AI는 어디다 갖다 붙여도 붙는 자석입니다. 그죠? 그래서 AI 쪽, ERP 쪽, 영리머 소프트랩 아직 주가 별로 안 갔어요. 그죠? 얘가 이제 이 챗봇을 통해서 기업과 경쟁 비교, 뭐 환율 변동 체크, 변수 데이터를 넣어서 계속 기업의 전사적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테마는 뭐만 붙이면 지금 AI, 전사, ERP, 그러면 또 한번 쫙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확장성, 물론 전 세계에서 뭐 오늘 같은 경우 뭐 중국에 뭐 어디도 안 돼도 있지만 어느 사업도 AI를 할 수 있대. 이런 것도 확장성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영리머 소프트랩, ERP 분야, AI, 매칭, 급등, 요 구조, 시나리오를 한번 예상을 해서 접근을 해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가격 전략, 시간이 없네요.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시간 관계상 나머지 좀 추천 종목들은 노란톡방에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고요. 영리머 소프트랩 같은 경우에도 AI가 묻으면 더 크게 갈 수 있다는 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이무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종목 얘기 또 오후장에 우리가 어떤 종목들 눈여겨볼지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화면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 갖다 대시면 바로 링크로 연결이 되고요. 이 방법이 조금 번거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이무학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들 발굴해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진행해보는 시간입니다.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우리 지금 리뷰하기가 바쁠 것 같습니다.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44% 수익이 나왔는데요. 예.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예, 이제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첫날 현재 1월 3일 첫날 현재 그 제시를 좀 했던 가격대에 좀 해당이 되죠. 근데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1월 3일 날 그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1월 3일 날 보면은 제일 첫 바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차트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 당시였죠. 운봉이 굉장히 무섭게 떨어지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현재 언급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어떤 상황의 차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파동이 일단 하락을 했고 일시 양봉이 있고 2단 하락이죠. 그러니까 흑산병 나오고 일시 양봉 나오고 흑산병. 그러니까 2단으로 다 하락을 했고 지난번에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61선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요걸 보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어땠냐면은 계속해서 바닥을 기다가 현재 급등 반전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정고점까지 왔습니다. 정고점까지 왔는데 정고점에서 슈팅할 것이냐, 슈팅하지 않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최근에 계속된 연속된 양봉을 보면은 상승 어떤 그 베팅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일반적으로 이 고점에서 조정을 보이다가 튀는 시점.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잡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은 저점에서 고점까지가 약 현재 18일, 그러니까 거의 한 달 가까이 됐죠. 그리고 현재 이 고점에서 보면은 19일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뭐냐면은 상승의 기간이 진행이 되고 추세 이탈이 됐을 때는 1대1 대칭 구간에서는 전혀 다른 추세가 나타난다. 요거를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고 본격적인 출발은 이제 상승 삽발 형태에서 이제 출발을 좀 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14일째 향해서 좀 가고 있죠. 그 3주째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슈팅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번은 더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정고점이 슈팅이 되면은 매도 시점을 좀 잡아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예기치 않는 급락이 됐을 때는 언제 하락의 또 매물을 소화하고 올라가느냐 이런 그 매매 기법에 대해서 약간 뭐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걸 이제 도표화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결국은 상승 기간의 이 1이라면은 조정 기간의 1에 이제 대칭된 국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호흡할 때도 마찬가지 1대1 호흡을 하죠. 낮의 길이가 12시간, 밤의 길이가 12시간 대략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1대1의 법칙만 안다면은 파동이라는 것은 항시 음양으로 이렇게 상승 구간, 조정 구간이 1대1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칙을 안다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재 마지막 슈팅 구간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이제 매매할 필요가 있고 보다 더 이제 자세한 부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파동에 대한 매매 기법 언제 매수를 좀 해야 되는지 또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시장의 섹터 흐름들을 잘 모르시면은 종목에 대한 선행학습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매일 현재 1개 내지 2개 정도가 거의 급등이 많이 나오고 수익률이 보통 30, 50 또는 100%가 계속 나와주고 있다. 그리고 그게 1월 달에 했던 종목군들이 대부분 쏟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2월 초에 언급했던 종목군들이 대부분 급등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현재 꼭 노란톡에서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하기 때문에 많은 참석해 주시면은 좋은 어떤 투자 팁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한 달 가량 만에 44%라는 무서운 상승률을 보였는데 사실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전고점 돌파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하락을 약간 보여주면서 매물 소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까지 나누실 수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리면서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 갖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링크로 연결이 되고요. 이 방법 어렵다고 하시면 문자샵 0082번으로 임상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장 중심에 있는 탑3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탑3 3위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탑3 3위 종목은 한국정보공학입니다. 네, 오늘 탑3 종목은 또 IT 관련해서 엮여있는 업종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 하면은 사실 뭐 새로운 건 아니고 이제 IT 소프트웨어가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개념 이런 걸 이제 보시면 되죠. 네. 웹사이트 같은 경우도 웹 3.0으로 약간 진화된 개념이기 때문에 IT 업계 이쪽에 어떤 변화의 바람 또는 현재 다시 한번 새롭게 어떤 매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재투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SI 업체나 IT 업체의 대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가 일단 기반이라는 말씀이시죠?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한국정보공학을 보시면 되는데 한국정보공학은 쉽게 말해서 IT 하드웨어 유통, 소프트웨어 개발 이쪽 관련된 부분들을 주로 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현재 출발은 한국 HP 휴레패커드죠. 국내 총판 계약을 좀 체결을 하면서 IT 하드웨어 쪽 판매, 소프트웨어 쪽 판매를 전념을 하고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프트웨어 내 개발도 같이 이제 병행을 좀 하고 있는데 보통 주요 서비스 부분들은 이커머스는 현재 온라인 쇼핑몰을 말합니다. 이커머스 대상으로 셀러 공간, 그러니까 현재 물건을 파는 사람이죠. 그래서 현재 셀러 공간 부분에 대한 각종 AI, 인공지능 관련된 어떤 빅데이터 관련된 그런 자동 매핑이라든가
제법, 고객 응대 이런 것에 거의 특화된 기업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현재 매출 성장성이나 앞으로 이제 기대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하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종속 회사가 화임텍 인베스먼트, 네모커머스, 그다음에 솔데스크 등 계열사가 이쪽 관련된 빅데이터 관련된 종목군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어떤 수주라든가 또 재투자 또 붐이 현재 기업별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주는 후발 순환매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다소 시총이 약간 가볍다는 어떤 단점들이 좀 해당이 되지만은 그래서 가볍게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보통 이제 파동이라는 것은 3파동이기 때문에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재상승 이런 N자형 패턴인 저형적인 패턴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 알다시피 5일선을 해보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 삿바형 윗꼬리하고 아래 몸통이 1대1인 것을 이제 상승 삿바형 또 출발 캔들이 합니다. 출발 캔들은 여기서도 나타났죠. 여기서도 나타났죠. 그래서 거래량들이 좀 늘어난 시점이 있으면은 한번 매수 출발 캔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신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또 쉽게 급등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총이 가벼운 종목들, 물론 지금 상승 캔들의 초입 구간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또 하락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 예. 이럴 때는 또 급락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예. 그런 경우는 하나의 그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합법이라고 제가 명칭을 했는데 양합봉이 뭐냐면은 양봉의 하단을 깨면은 매도를 한다는 뜻이에요. 매도를 바로 한다. 양봉의 하단. 그러니까 출발 캔들인데 출발에 여기 이제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양봉의 이 하단 있잖아요. 그 최근의 하단. 요걸 깨면은 요거는 가짜이기 때문에 매도 시점을 좀 잡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양합법 이렇게 항시 보시면 됩니다. 반대는 음상법. 음봉의 상단을 돌파하면 추세 역전이고 양봉의 하단을 깨면은 추세 다시 재역전이기 때문에 이것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양합법 기법까지 배워봤고요. 오늘의 탑3 2위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탑3 2위 종목은 SGA입니다. 네, 역시나 이 순환매 속에서 IT를 공략해보자 이런 좀 취지이신 것 같아요. 예, 날카롭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한번 계속해서 이제 볼까요? 이제 SGA 같은 경우는 IT 인프라, 그다음에 이제 스토리지 구축, 유지 보수 업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SI 업체면은 현재 시스템 관련된 기업에서 하는 모든 토탈 관련된 부분들, 스토리지는 이제 저장 매출을 말하죠. 이런 그 어떤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통과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보안 관련된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SGA 같은 경우는 미국 올플래시 전문 기업인 퓨어 스토리지하고 국내 총판 업체를 가입을 좀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금융권, 반도체 제조사를 대상으로 스토리지 제품 계속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현재 그 미국 올플래시 전문 기업하고 이제 제휴를 하다 보니까 MS하고도 연결이 되면서 이쪽 MS 즉 AI 쪽이죠. 이쪽하고도 이슈가 좀 타고 있는 업체다 좀 생각이 되고 또한 자회사 부분에서는 SJ 솔루션즈, 그다음에 보이스아이, SGA, BLC 등 계열 회사가 자체적인 어떤 인공지능이나 AI 솔루션도 많이 보유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SI 업체 쪽에 어떤 재투자 붐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시총이 좀 가벼운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쉽게 수급이 오면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보통 제가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첫 번째 21일 주기, 그러니까 한 달 주기가 상승과 조정의 이제 탄생 파동이 한 달 만에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상승한 경우가 많고 이게 차트의 교본이자 FM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차트의 출발은 바로 이 직전 고점을 돌파를 좀 해야 되죠. 근데 돌파하는 가운데 뭐가 일어났습니까? 상승 삿바형 윗꼬리하고 아래 몸통이 1대1의 비율이 일어났죠. 그리고 장중에 무너졌기 때문에 약간 추세 이탈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일주일 뒤에는 다시 한번 급등을 해줄 수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매집 거래량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선고가 어떤 근처의 종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SGA도 한번 MS 관련된 AI 쪽으로도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SGA 역시나 IT 관련된 종목으로서 지금 매직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신고가 도전해볼 만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의 탑3 1위 종목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탑3 1위 종목은 코맥스입니다. 네, 기업 설명 바로 들어볼까요? 네, 코맥스하고 코콤은 인터폰, 비디오폰, 스마트폰이 있죠. 네. 그 스마트폰이 아니라 인터폰이요? 인터폰, 예, 네. 비디오폰 이런 그러니까 가정집에 다 하나씩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웬 뜬금없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가져오느냐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지만은 코맥스 인터폰, 비디오폰 전문 기업에 여기서 모든 현재 가전 제품도 통과를 하고 조명 이런 것들도 다 통과를 하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어떤 그 핵심적인 인공지능 쪽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휴대폰하고 연동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스티브 선제는 보시면은 외출을 했는데 보일러를 켜야 된다, 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정을 할 수가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스마트홈 시스템 쪽으로도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홈 시스템이 뭐 시큐리티, 그러니까 보안 관련된, 집 보안 관련된 부분도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도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한번 그 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코맥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최근에 이제 그 SCS 2023에서 스마트 싱 스테이션을 어떤 개최를 했는데 이쪽하고도 약간 연결이 되면서 커질 수가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부분들을 모든 것을 통솔하는 것을 뭘 매체로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가장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 인터폰, 비디오폰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모든 것을 장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뭐 집안에 있는 로봇이라든가 통솔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면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코맥스하고 비슷한 차트는 비슷한 업종은 코콘이라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보면은 거의 한 달을 쉬었습니다. 거의 한 달을 쉬고 출발 캔들이 다시 한번 나타난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직 현재 아직 그 시세가 나지 않는 종목군 중에 후발 종목으로 순환매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AI 쪽이 어디로 퍼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런 그 순환매 흐름으로 보면은 SI 업체라든가 소프트웨어 업체, 그 다음에 가정용의 핵심 어떤 부분을 AI를 담당할 수 있는 비디오폰 쪽으로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산업 전반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하신다면은 분명히 가능성 있는 포텐셜 기업의 상승폭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요즘 핫한 이 AI 테마를 놓치셔서 아쉬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다음 메타로서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저희는 1위부터 3위까지 화면으로 정리해보고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진행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갖고 계신 종목 고민이 있으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또 노란톡방 참여하시면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또 첫 번째 고민 상담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3910님께서 25,000원에 비중을 30% 담으셨습니다. 아마 지금 차트를 본다면 어느 정도 좀 고점 부근에 다 온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매매 전략 세워볼까요? 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일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요. 이제 네. 플랜트 관련된 전문 시공 업체입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뭐 오래전 상반기에 네옴시티라든가 중동 수주전들이 가시화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펀더멘탈 기대 심리 이런 부분도 있고 상반기에 수주가 터지면은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중동 같은 경우는 거의 어떤 수소 어떤 경제의 어떤
현재 핵심 어떤 그 메카로서 어떤 전환점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가장 뭐 현재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플랜트 쪽에 강자가 좀 되죠. 현재 삼성 엔지니어링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보면은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한번 크게 상승해서 조정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번 크게 상승을 했던 것은 2단 상승하면 일단 조정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2단 상승을 한번 했고 일단 조정이 왔죠. 그리고 나서 N자형으로 이제 뻗어가는 어떤 흐름들인데 상승하다 조정을 보이고 이제 상승하다 조정을 보이고 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신고가 N자형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과연 이번에 이제 돌파를 해주면은 어디까지 갈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한번 이게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추세선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 그 다음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이렇게 이제 그은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상승 추세를 탈 때는 파도처럼 일정한 진폭으로만 움직인다는 이 가정하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보면은 이제 저점에서 상단폰까지 가면은 거의 한 30% 정도 되죠. 그래서 30%가 되는 가격이 가장 요것이 최하 어떤 마디매매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략적인 가격이 한 29,000원이기 때문에 3만 원 근처까지 한 번은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정고점을 강하게 뚫는 날 매도 시점을 좀 잡는 게 좀 중요할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이번에는 두 번째이기 때문에 뚫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3만 원에 근접한 29,000원에 매도 전략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고점 강하게 돌파할 시에 매도하는 거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두 번째 상담 이어가 볼게요. 9989번님께서 NHN 벅스를 1,200원에 비중 10% 담으셨습니다. 아마 이 미디어와 음원 서비스 테마로서 지난주와 이번 주 뭐 장대 양봉을 그리긴 했지만 오늘 장에선 또 4%대 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그 NHN 벅스 같이 이제 인기인 현재 최근에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그 현재 NFT 증권형 토큰 이런 부분들이 현재 가상자산 그다음에 인간에 대한 창작물 그다음에 음원 미술품 디지털 미술품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증권형 토큰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기대감인데 가장 1순위가 이제 미술품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가 음원이나 이쪽에 부동산, 이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쪽에 기대 심리로 한번 계속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NHN 벅스도 이와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차트를 보시면은 한번 급등을 하고 조정을 보이고 이제 조정을 한번 보였습니다. 이때는 전체 이 박스권이죠. 박스권 돌파를 이제 하는데 의미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개파락이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좀 시장이 약세 국면이기도 하지만은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의 매매 기법은 뭐냐면은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종가상 현재 장대 양봉의 중심을 계속해서 지지를 보여주면은 이것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추세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슈팅이 나타나면은 그때 이제 매도 시점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박스권 출발한 날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점에서 이 부분까지가 약 2단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간 뭐 저항이 좀 심하는데 한 번 더 약간 슈팅할 가능성이 많다 좀 생각이 되고 저점에서 지금까지 얼마 올랐느냐면은 약 61.8% 올랐습니다. 적게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과열 국면에 해당이 되지만은 한 번 정도는 슈팅이 더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 저점에서 100%가 있으면은 큰 조정이 한 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100%가 되는 점이 약 1,600원 정도 됩니다. 1,6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10,000원 정도가 되면은 10,000원에 거의 근접한 10,000원 정도가 되면은 한번 큰 폭의 조정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10,000원 보고 매도 시점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000원 부근에서 한 번의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매도 시점으로 잡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종목 고민 상담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 안내 마지막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 갖다 대시면 되는데요. 링크로 연결하셔서 참여 코드 1500번, 1500번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문자샵 0082번으로 임상현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수익률과 가치 상승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